재벌로 불리는 대기업 집단은 회사를 지배하는 총수의 특수 관계까지 포함해서 주식 소유 현황 등 각종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특수 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혈연 관계인 혈족은 6촌에서 4촌으로, 혼인 관계인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친족의 범위를 좁히는 게 기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총수의 친족 범위를 줄이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총수, 친족 조금 어려운 말 같습니다. 이 친족 범위가 왜 기업들의 규제가 되고 있습니까? 근데 친족들이 갖고 있는 주식 소유가 많아지면 이제 기업 지배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서로 이제 사익 편취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사익 편취를 못하게 이 총수의 친족 제한을 하는 건데 네. 이런 총수를 지정한다. 그런 제도이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 자체가 사익 편취 못하게 하는데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별로 제가 보기에는 큰 기능을 하지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제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이제 6촌 이내의 친족, 4촌 이내의 인척들이 소유하고 있는 총수가 관계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현황을 파악해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총수는 친척이 100명도 넘는데 아무런 조사권이 없는 총수가 무슨 수로 모든 친척의 주식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는 친척도 있고요. 매년 온 친척의 혼인, 이혼, 출산 여부까지 다 파악해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허위 보고를 하게 되면 예. 총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총수 또는 그 직원들이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친족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데 네. 또 개인 정보도 있는데 그런 걸 다 네.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빠뜨리면 총수가 예. 법적 책임을 진다. 굉장히 총수에는 무거운 짐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공정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총수의 이제 특수관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들어가는 예. 친족 범위를 혈족은 6촌에서 4촌, 인척은 예. 4촌에서 예. 3촌으로 줄인다. 그럼 조금 예. 범위를 줄이는 건데 좀 예. 뭐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 기준 자체가 혈연이 강조되던 과거의 기준입니다. 현대는 이제 가족 범위가 상당히 좁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회 현실과 경제 현실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조금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가지고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 규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대신 세법을 보면 적격 친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네. 적격 친척의 범위는 미성년 자녀라든지 또 형제, 자매, 부모, 조부모, 조카, 삼촌, 이모까지 뭐 이 정도입니다. 네. 이제 영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핵가족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도 4촌에서 3촌 또 6촌에서 4촌 이렇게 줄이는 것만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고요. 특히 예. 이제 공정거래법은 친인척뿐만 아니라 사회이사 또는 이제 기업이 출연한 재단적 이제 공익법인이죠. 그 공익법인의 임원의 주식 소유까지 전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족 범위를 약간 줄였다 해서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이렇게 혈족, 친족 범위를 좀 줄였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는 거다. 이게 대기업 예. 총수 지정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어떤 규제인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 세계에서 다른 나라는 없는 거죠. 예. 우리 기업인만 조금 이런 규제를 받게 되는데 오히려 불형평적인 규제를 받고 있네요.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신고를 하기가 어려워서 뭔가 누락하면 총수가 또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랬잖아요, 법적인. 그럼 이런 거는 좀 그렇습니다. 고칠 수가 없는 건가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이제 그 의무를 총수에게 지었기 때문에, 근데 총수는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는 아까 특수관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에는 이제 동일인이라고 하고 총수를 동일인이라고 하고 동일인. 그다음에 네. 동일인 그다음에 그 친족들 또는 인척들을 동일인 관련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일인 관련자들을 조사할 권한도 없고 또 사실은 총수가 그 조사할 시간도 없을 겁니다. 결국은 회사 직원을 시키게 되겠죠. 그런데 회사 직원도 뭐 경찰이나 검사처럼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조사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자료를 잘못 제출하거나 누락이 되더라도 확인이 안 되고요. 또 이제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동일인이 자필로 서명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고발은 이제 총수가 고발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이제 자료 누락이나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이제 총수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예. 이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뭔가 총수에 대해서 연좌제의 그물 같은 규제 그런 좀 느낌을 받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제 대상을 조금 친족 범위를 줄이기로 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발표했더군요. 보니까 네. 말씀하신 그 동일인에 예,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추가하겠다. 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요. 예. 사실혼이냐 아니냐는 이거는 사실 개인의 사생활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법률상 사실혼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혼 당사자가 혼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 본인이 주장할 때. 예, 네.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사망을 했다면 그 부인이 이제 산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기업 총수에게 자녀가 있는 자신의 그 사실혼 관계가 있음을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부실 신고에 대해서는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총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건 국가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총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아무래도 그렇죠. 국가가 공정위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네, 공정위는 규제의 사각지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정 기업을 또 예시도 했더라고요. 이게 규제 사각지대, 뭔가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아주 작은 부분이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그 자유로운 사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국가가 해서는 안 되죠. 국가가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또 하나 요번에 이 대기업 총수에 외국인을 지정하려고 했다가 좀 미루고 못했는데 요번에 하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왜 못했나요 요번에? 이제 우리 사실은 한국인만 이렇게 역차별이 되는 게 아니냐. 한국에 와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그 기업들은 다 빠져나가고 한국 사람만 이 한국 총수들만 이런 엄청난 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약 40개 정도의 규제가 새로운 규제가 가해지거든요. 네.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역차별이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S 오일의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즉 사우디 왕실이 주인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대주주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한국 GM의 경우도 외국인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연인을 동인으로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쿠팡의 경우는 딱히 그 법인으로 지정을 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냥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총수로 지정을 하려고 했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미국 상무부 차관 머리사 라고라는 분이 5월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정상회담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서는 아주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특히 예. 이제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이 있고 네. 이렇게 되면 투자자 국가 간의 소송, 이제 ISD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네. 투자자는 이제 미국이고 국가는 한국이죠. 그래서 투자자와 국가 간의 소송이 있을 수 있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미국 통상마찰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검토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국내 대규모 투자를 할 때도 이것이 또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국만의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이런 거, 기준에 맞지 않는다.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것이죠. 네.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로 기업 활력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지나치게 규제적으로 들리네요.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법이 특히 이제 규제 중에 가장 힘든 규제가 이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입니다. 너무 이제 공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직원들이 우리나라 대기업 이제 76개 대기업이 지금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네. 5조 이상은 이제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10조 이상은 또 이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76개의 기업 집단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 집단들은 전부 대공정거래위원회 대책반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수많은 뛰어난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 보면은 엄청난 그 인력의 낭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필요한 공시인지 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이게 행위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한 40개 정도의 규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 대표적인 규제 법률이 바로 이제 공정거래법이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친족 인척 범위를 약간 줄인다. 이거는 아주 미흡한 예. 규제 완화일 뿐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자체를 이제 폐지해야 될 때가 됐지 않는가. 이게 이제 1987년에 네. 갑자기 시행된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30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규제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또 형사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행정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알겠습니다. 또 이제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좀 과태료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기업 집단 총수의 친족 범위를 조정할 게 아니라 대기업 집단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주장으로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